이제 첫 번째 문제 볼게요. fx가 sin 2분의 x 더하기 코사인 3분의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요 이제 함수인데 이 녀석의 주기를 p라고 했을 때 fp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주기다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 우리가 뭐 자전주기나 공전주기처럼 그 전에 있는 값이랑 똑같아지는 값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한 주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주기가 지금 이 fx의 주기가 p라고 했으면 fp랑 뭐 f2p나 뭐 f3p나 다 같은 값들이라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그 전에 f0이랑도 같은 값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fp를 구하라고 했으면 f0을 찾으시면 돼요. f0. 그러면 sin 0 더하기 코사인 0 더하기 1인데 sin 0은 우리 기본적으로 사인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를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sin 0은 0이고 코사인 0도 코사인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코사인 0은 1이고 그 뒤에 더하기 1 해주시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죠.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fx가 sin x고 gx가 코사인 x고 hx가 탄젠트 x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f1 함수값, g1 함수값, h1 함수값의 크기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적혀있는 저 1이다라고 하는 숫자가 라디안이죠. 라디안. 도가 아닙니다. 라디안이에요. 그러니까 f에다가 1라디안, 2라디안, 아니 g에다가 1라디안, h에다가 1라디안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비교해봐라 이건데요. 1라디안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이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다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대강적인 1라디안의 크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1라디안의 크기는 45도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90도보다는 작은 그 어떤 각이에요. 이 정도는 대강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45도가 4분의 파이, 90도가 이제 2분의 파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어딘가 있는 값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선생님이 한 좌표평면에다가 그려볼게요. 근데 그 옛날에 그 인터넷에 되게 미모의 수학 강사가 나와가지고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 사람이 댓글로 욕을 겁나 먹은 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기다가 사인 그래프 그려봐 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리지 않나요? 나도 이제 어떤 문제 풀 때 이렇게 그리는데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잘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그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미적분까지 배우고 나면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사인 그래프 이렇게 안 그리느냐? 이렇게 다 그립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이 0에서 출발할 때요.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울기 1자리가 대강 이렇게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직선이잖아요. 사인 그래프가 올라갈 때 기울기 1보다 작게 올라가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이게 원래 그려지는 사인 그래프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서 이제 저기를 배우면 미적분을 배우면 그때는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기울기 1자리보다 좀 더 이렇게 덜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 미모의 수학 강사가 이거를 이렇게 그렸다고 댓글로 그냥 그렇게 까대더라고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났는지. 뭐 어쨌든 간에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방금 전에 풀고 온 73번 문제도 그렇고 지금 73번 문제 아니구나. 76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대강적인 것을 알고 있는가, 그냥 그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는가. 자, 얘가 이제 sin x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x 그래프는 단 한 번도 사인보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그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 녀석이 탄젠트 x 그래프입니다.
이 탄젠트 x 그래프는 여기에 있는 요 2분의 파이를 점근선으로 갔죠. 무한히 가까이 가지만 만나지 않아요. 알겠죠?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가 지금 1이잖아요. 사인 그래프의 꼭대기. 여기 1에서 와서, 자,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가 이제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너무 내려갔네요, 또. 이렇게 가는, 요게 이제 코사인 그래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 부분인데요.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부분, 사인의 함수값이랑 코사인의 함수값이 같은 부분이 4분의 파이잖아요. 맞나요? 둘 다 2분의 루트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4분의 파이고,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45도와 90도 사이에는 1라디안에서의 함수값은, 자, 여기가 이제 1라디안인데, 1라디안에서의 함수값은 탄젠트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사인, 그 다음 코사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 골라주시면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탄젠트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사인, 그 다음 코사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그냥 철저하게 여러분들 보고 이제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를 하나에다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탄젠트를 그려라 했을 때 많이들 실수하는데, 탄젠트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탄젠트는 단 한 번도 사인보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편의상 문제를 풀 때 나도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직관적이고 더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뭔가 글씨 쓰기도 편하고, 이렇게 쓰면 글씨 쓰기가 힘들죠. 이렇게 그리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의 그림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가, 그냥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유형 3번 y는 2 코사인 파이 x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의 그래프는 2 코사인 파이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시킨 것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녀석을 y는 2 코사인 파이로 묶어서 x-1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은 x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거 그냥 2차 함수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이랑 n을 서로 더해라. 그럼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 4번 fx가 저렇게 생겼는데 저 녀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밑에 있는 보기는 일단 보지 않을게요. 근데 보기에서 뭐 함수값을 물어보거나 하면 x에다 그 값을 대입을 해야겠지만, 그거는 뭐 그리든 안 그리든 상관없는 거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녀석의 최대값은, 최소값은 요 앞에 있는 2와 이 뒤에 있는 1이 결정을 하죠. 최대값은 2 더하기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인 거 모르는 친구, 모르면 설명해주게. 없나요? 여기 이 사인 앞에 있는 얘가 폭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이 사인 그래프의 폭을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늘리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1이 결정하는 것이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결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늘려놓은 걸 y축 방향으로 1만큼 끌어올렸기 때문에 최대값은 2 플러스 1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건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녀석. 얘가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녀석은 주기를 결정하죠. 주기. 그래서 자,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니까 저 b 자리에 여기 2죠. 그래서 2분의 2파이 이렇게 들어가고 주기가 파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알 수 있는 것들은 이 정도고, 이제 보기를 보면서 참고짓을 한번 볼게요. gx는 탄젠트 2x인데 이 녀석과 주기가 같다라고 했는데, 그냥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고 탄젠트 2x 이렇게 x의 개수가 있으면 절대값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이 gx의 주기가 2분의 파이예요. 그러니까 얘랑 주기가 같지 않죠. 1번 틀렸고요. 최대값, 최소값도 틀렸죠. 최대값은 맞는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분의 파이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녀석은 일단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이런 상황에서 얘를 위로 한 칸 들어 올린 거잖아요. 단순히. 그쵸? 위로 한 칸 들어 올린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파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0에서부터 2분의 파이는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주기. 그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0에서 2분의 파이에선 증가하다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3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함수값이잖아요. 함수값. 그냥 함수값은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직접 넣어가지고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그래프 보고 찾아도 됩니다. f0은 1이고 그 다음에 f파이도 1입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2다 라고 되어 있어요. 4번이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은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이다. 이게 지금 기함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인 y는 sin x는 기함수가 맞아요. 기함수가 맞아요. 근데 얘는 y는 sin x에 뭐 폭을 설정한 거는 괜찮지만 y축으로 들어 올렸잖아요. y축으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기함수가 원점 대칭을 의미하는데 y축으로 한 칸 들어 올리는 순간 이제 원점 대칭은 아니게 되죠. 이 점 0,1이라는 점에 대한 대칭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유형 5번. 자, y는 a sin 뭐 bx 어쩌고저쩌고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y는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가 의미하는 것. a는 폭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d는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을 의미한다 그랬고 b는 주기에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b로 묶었을 때 x 더하기 b분의 c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기 있는 이 녀석이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이동한 거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이동을 한 거고 이거는 y축 방향으로 d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2차 함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알파벳들이 의미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여기에 알파벳 C가 없죠. 그러니까 C는 여기 있긴 한데 요 C가 없죠. 요 C가.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의 이동이 없습니다. 그죠? 자, 볼게요. 그러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상수 AB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값은 지금 이 녀석이 폭이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A까지의 폭이 있는데 그 마이너스 A에서 C만큼 Y방향으로 이동한 게 최소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로부터 우리가 알아낸 힌트예요. 그 다음에 나 힌트를 보면은 fx 플러스 p는 fx를 만족시키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 녀석이 주기가 p인 주기 함수를 뜻하지. 저거 딱 보면은 이건 주기가 p인 주기 함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고요. 그때 그 주기 p는 4파이다. 그러면 주기는 아까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절대값 b분의 2파이. 그러니까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4파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고요.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절대값 이렇게 지울게요. b가 양수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자리 바꿔주시면은 b는 2분의 1이다. 자, b 값은 그냥 공짜로 받았네요. b는 2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에다가 3분의 파이라는 값을 대입을 해주면 x자리에 2분의 7이라는 함수 값을 갖겠다. 자, f 3분의 파이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a sin 2분의 1 곱하기 3분의 파이 더하기 c가 이렇게 되겠죠? 2분의 7이다. 자, 여기가 이제 각도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6분의 파이가 되고요. 물어봐야겠다. 윤아! 6분의 파이 몇 도요?
이론. 서연아, 6분의 파이 몇 도야? 30도. 그래요. 사인 30도는 몇이야? 2분의 1.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c가 2분의 7이다. 이렇게 되고, a 더하기 2c가 7이다라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가에서 구했던 이거를 이제 연립을 하셔서 a랑 c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a는 3, c는 2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구한 b랑 a랑 c를 다 더하시면 정답이 이제 2분의 1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요거 또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프 줘놓고서는 여기 미지수 찾으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이것저것을 찾아내고 요소들을 찾아내고 저 미지수들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유추해내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그래프가 폭이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벌어져 있죠. 그죠? 폭이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A는 2구나. 자, 그러면 이제 저 녀석이 Y는 2 sin 자, B로 묶어서 X-B분의 C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요 B가 주기를 결정하잖아요. 주기. 그래서 이 녀석의 지금 이 주어져 있는 그래프의 주기를 봤더니 주기는 그냥 한번 꿀렁할 때의 길이가 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하든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꿀렁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6분의 5파이까지가 주기인 거예요. 저 그림에서 지금 주기가 파이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파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절대값 b는 2다가 되는데 b는 양수기 때문에 b는 2다 라고 이렇게 b값도 구했어요. 자, a도 찾았고 b도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a랑 b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b가 2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함수가 또 y는 2 sin 2에 x-2분의 c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c만큼 평행이동을 한 상황인데 자, 얘가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을 했느냐. 원래 사인 그래프가 원점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원래 원점에 있던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점에서 지금 3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c만큼 이동했는데 그 2분의 c가 3분의 파이겠거니 그러면 c는 3분의 2파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이걸 그냥 바로 정답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꼭 확인하세요. 저 범위에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저 범위에 안 들어가면은 얘가 시작하는 점이 아니라 뭐 더 전에 있는 점이나 더 이후에 있는 점이 시작하는 점이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C값 찾았고 뭐 A랑 B랑 C랑 다 곱해라 라고 했으니까 3분의 8파이 여기 이제 정답이 되죠. 다음에 유형 7번 자, 삼각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인데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냐면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왠지 같을 것 같으면 그것은 다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인 그래프에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었어. 여기가 이제 뭐 2분의 파이든 아니면 뭐 다른 숫자든 주기가 변했으면 뭐 그렇다고 해보면 여기 K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같고 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도 같다. 알겠습니까? 대칭성과 주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플러스 K 말고 마이너스 K에다가 그어도 마찬가지로 요 빨간색 길이랑 요 빨간색 길이 같고 또 여기도 같고 또 저 초록색 길이들이랑 또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성과 주기성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다가 선을 그었을 때 왠지 여기 길이 같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냥 의심하지 말고 길이 같다고 놓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가 여기와 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y는 k를 그어서 만나는 점을 작은 점부터 a, b, c, d라고 이렇게 하자.
자, 우리가 원래 이 k의 값에 뭐 2분의 1이라든지 뭐 2분의 루트 3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한 값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지금은 그냥 미지수 k예요. k가 뭔지 모릅니다. 그죠? k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a, b, c, d 값을 정확히 찾는 것은 불가능해요. 정확히 찾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일단 사인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사인 그래프가 여기 이렇게 2분의 파이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라인인데 선생님이 같을 것 같으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는 2분의 파이에서 요만큼 뒤로 간 거고 C는 2분의 파이에서 요만큼 앞으로 간 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T라고 해보면 A는 2분의 파이 빼기 T인 거고 C는 2분의 파이 더하기 T인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C는 파이인 거죠. A가 뭔지 몰라도 C가 뭔지 몰라도 A 더하기 C가 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알겠습니까? 자, A랑 C는 이제 묶어서 찾았고 이제 B랑 D 묶어서 찾을 차례네요. 자, B랑 D가 지금 여기 있는데 요 라인이 파이 라인입니다. 파이 라인. 왠지 같을 것 같으면 같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B까지의 요 길이랑 D까지의 요 길이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다라고 하는 숫자를 파이에서 뭐 S만큼 뒤로 간 거다. D라고 하는 걸 파이에서 S만큼 앞으로 간 거다 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 더해주면 B 더하기 D는 2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탄젠트 A 더하기 C 자리에 파이, B 더하기 D 자리에 2파이를 대입해주면 탄젠트 3파이의 값을 구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이 탄젠트다라고 하는 녀석은 자,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입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3파이는 탄젠트 파이와 같고요. 파이씩 두 번 뒤로 가면. 그리고 탄젠트 파이가 0이기 때문에 0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04 두함수 그래프가 일치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정도 난이도라고 하는 건 뭔 얘기냐면 절대값을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주는 문제 정도의 난이도면은 너네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오더라도 아마 그 시험지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정도에 속할 거예요. 절대값을 넣는 순간 난이도를 올리기가 너무 쉬워져서 가끔 걷잡을 수 없이 올리시기도 하시거든.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려봐야 됩니다. 직접. 지금 사인, 코사인 두 개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사인, 코사인 기본형은 그려놓고 한번 가볼게요. 자, 좀 이따가 이제 얘가 사인이고 얘가 코사인이죠. 이제 얘네들한테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들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억. 여러분도 수학 하에서 배웠습니다.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모르면 적으세요. y축 대칭이다. x에만 절대값이 써있는 것은 y축에 대한 대칭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 왼쪽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대칭형으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야 돼요. 수학 하에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가물가물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잘했어요. 근데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있는 이 사인의 y축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겠죠? 이게 기억의 첫 번째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함수 전체에 fx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이것도 수학 하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이거는 x축 대칭이어서 x축의 이 밑에 있는 영역을 이 위로 올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사인의
사인이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의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같느냐? 아니다. 기억은 땡.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뭐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 있고요. 자, 여기 볼게요. 코사인의 절대값을 씌운 거. 코사인에다가 절대값을 지금 fx 전체에 써져 있잖아요. 그럼 x대칭이고 코사인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가 이 녀석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었을 텐데 얘를 이 위로 이렇게 올린 그래프가 되겠죠. 이게 절대값 코사인 x입니다. 근데 이 절대값 코사인 x가 여기에 있는 기본형 코사인 x랑 서로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니에는 땡 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건 너무 쉽게 니에는 걸렀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봅니다. 디귿. 와우. 사인 x 마이너스 파이한테 절대값을 씌우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각변환하는 거 배워서 알고 있죠? 2분의 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근데 이제 여기도 각변환을 이용해가지고 물론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만 각변환은 이제 조금 더 뒤에 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녀석의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그냥 평행이동 할게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첫 번째 거는 y는 sin x-파이를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이것도 함수 전체 절대값이 써있기 때문에 x축 대칭이거든요. 근데 일단 얘를 먼저 그려야 돼요. 얘가 x축의 방향으로 파이만큼 사인을 이동시킨 거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인데 이 사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이동시킨 거야. 그러면은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파이, 여기가 0이다가 돼서 자,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당장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 밑에 있는 걸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야 되니까 요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건 뭐냐? 코사인 그래프를, 자, 일단 y는 코사인 x-2분의 파이 먼저 볼게요. 이거는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킨다는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얘를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끌어오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장 얘를 그려보면 자,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얘가 이렇게 끌려오겠죠. 됐나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원점으로 오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같은 그래프 모습이니까 디귿 동그라미. 정답 3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여러분들 각변환이라든지 그런 것들, 각변환을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자, 요런 꼴이 있을 때 이 녀석이 n이 짝수거나 n이 홀수면, 자, n이 짝수면 이 녀석은 사인 세타, n이 홀수면 이 녀석은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n의 이제 정체에 따라서 문자가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느냐가 달려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이 녀석의 동경의 위치에 따른 사인의 부호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점이죠. 이렇게. 저 동경이 만약에 1, 4분면이거나 2, 4분면에 있는 거면 플러스지만 3, 4분면이거나 4, 4분면에 있으면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요,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꼴은, 이것도 이제 n이 짝수냐 아니면 n이 홀수냐에 따라 다른데, n이 짝수면 문자는 그대로, n이 홀수면 문자는 사인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이 부호는 이 동경의 위치에 따라서 이 코사인의 부호를 여기에 또는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저 위치가 1, 4분면이거나 4, 4분면이면 플러스,
2, 4분면이거나 3, 4분면이면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죠. 탄젠트는요. 탄젠트 2분의 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같은 경우에는 n이 짝수이면은 탄젠트 세타가 그대로, n이 홀수이면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렇게 역수가 된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위치에 따라 탄젠트의 부호를 찾아서 그 녀석을 여기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동경의 위치가 1, 4분면이거나 3, 4분면이면 플러스, 2, 4분면이거나 4, 4분면이면 마이너스예요. 알겠죠? 요거만 명심하시면 되고, 여기에 플러스 어떤 개념이 많이 이용이 되냐, 사인 같은 경우에는 기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기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코사인 혼자 우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이 두 가지 개념만 알고 있으면 각변환하는 거는 한 개도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모르는 거 있으시면 적어두시고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여기 첫 번째 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사인 3분의 2파이. 자, 이거는 여기서 한 번에 계산이 되는 경우의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 마지막에 연산만 하는 케이스의 문제도 있는데, 저기서 한 번에 계산이 될 때에는 보통 각이 다 비슷하게라도 생겨야 되는데, 지금처럼 중구난방의 각을 받았으면 그냥 하나하나 계산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 사인 3분의 2파이를 3분의 2파이가 지금 6분의 4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1 더하기 6분의 파이라고 해줄 거예요. 그럼 얘가 3분의 2파이거든요. 중요한 건 2분의 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세타꼴로 바꿔야 된다는 점이야. 알겠죠? 자, 그럼 얘가 이제 홀수네. 자, n이 홀수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 해주면 되고,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만 찾으면 되거든. 2분의 파이씩 한 번 가고 6분의 파이만큼 더 갔기 때문에 2, 4분면에 있어요. 2, 4분면에 있으면 사인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얼싸안코에 의하면 사인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6분의 파이가 되고요. 코사인 6분의 파이는 몇이냐?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었지? 네, 2분의 루트 3입니다. 자, 첫 번째 거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갑니다. 탄젠트. 자, 탄젠트 6분의 5파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은 내가 탄젠트 2분의 파이 곱하기 2 빼기 6분의 파이 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곱하기 2 짝수기 때문에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되고, 저게 몇 사분면에 있는지 찾으면 되겠죠? 자, 2분의 파이씩 두 번 가고 2분의 파이씩 두 번 가고 6분의 파이만큼 뒤로 갔으니까 2, 4분면에 있죠? 맞나요? 자, 2, 4분면에선 탄젠트는 얼싸안코에 의하면 탄젠트는 음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됩니다.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몇이죠? 그죠? 루트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두 번째 녀석의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13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쟤는 그냥 3분의 13파이랑 같아요. 왜냐면 코사인은 우함수기 때문에 코사인 마이너스 x와 코사인 x가 같거든요. 마이너스에 쫄지 마시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2파이씩, 지금 저 숫자가 좀 지나치게 크잖아요. 그래서 2파이씩 계속 때려서 없애야 돼요. 2파이 한번 빼볼까? 2파이를 빼보면 코사인 3분의 6파이 빠지는 거니까 3분의 7파이. 그죠? 자, 2파이 또 때려. 그러면 코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2파이씩 계속 줄이거나 늘려도 각 값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코사인 3분의 파이만 찾으면 되겠네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4분의 7파이 갈게요. 자, 탄젠트 4분의 7파이는 탄젠트 2분의 파이 곱하기 4 빼기 4분의 파이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곱하기 4 짝수기 때문에 이 녀석은 탄젠트 4분의 파이고,
얘가 어디에 있는지 또 동경을 찾아보면은 2분의 파이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고 4분의 파이만큼 뒤로 간 거니까 4, 4분면에 있는 동경이네요. 4, 4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4개의 값을 마이너스 1이죠. sorry. 자, 그래서 이제 이 4개의 값을 다 여기 차례차례대로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유형 10번 일정하게 증가하는 각인데요. 자, 이렇게 이제 일정하게 증가하는 각 문제는 보통 짝꿍이 눈에는 지금 당장은 안 보여도 짝꿍이 금방 이제 생기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여기서 보통 짝꿍은 이제 사인 제곱,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죠. 삼각함수 부분에서 항상 얘기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이거를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지금 10부터 90까지 10씩 커지면서 계속 있다는 건데 사인 80도를 이렇게 볼게요. 사인 90 마이너스 10이라고 볼게요. 90도 마이너스 10도. 근데 이건 이제 90도 곱하기 1, 90도 곱하기 1 빼기 10도잖아요. 아까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2분의 파이 곱하기 n 만들었던 것처럼 근데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90도로 이렇게 60분법으로 풀어도 되거든요. 자, 얘가 홀수네요. 홀수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죠. 코사인 10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냐? 1사분면에 있는 각이잖아요. 80도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인은 양수고 얘가 양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인 80도가 코사인 10도와 같다면 사인 80도의 제곱은 코사인 10도의 제곱과 같겠네요. 그러면 안 해봐도 사인 70도의 제곱은 코사인 70도의 제곱과 같겠네요. 뭐가 끄덕끄덕이야? 20도죠. 됐나요? 함정에 좀 걸리지 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강 쓸게.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짜리가 있는데 이때 80도를 바꿨더니 코사인 10도가 됐고 70도를 바꿨더니 코사인 20도가 됐고 60도를 바꾸면 코사인 30도가 되고 50도를 바꾸면 코사인 40도가 되겠네? 맞나요? 그러면 지금 사인 제곱 10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10도 더하기 사인 제곱 20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20도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제 요 한 세트당 1씩 되니까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총 4가 생기고요. 이 앞에서 4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90도는 1이죠. 사인 90도는 사인 그래프의 여기니까 1입니다. 1. 그래서 더해주시면 5가 돼요. 자, 이렇게 짝꿍이 돼가지고 일식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명심하시면 됩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각은 항상 짝꿍이 생겨요. 항상. 아시겠죠? 그 다음에 1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A, B 지름으로 하는, 자, 지름으로 하는, 네, 이거 딱 봤어. 지름으로 하는. 그러니까 AB가 지름이란다. 그러면 백방, 여기는 수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원주각. 꼭 표시하세요. 야, 괜히 지름을 빗변으로 준 게 아니야. 지름을 빗변으로 주면 저기 무조건 수직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루트 7인데 이쪽 각이 알파고 이쪽 각이 베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코사인 알파 더하기 2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얘들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90도예요. 그죠? 삼각형의 세네각이 합이 180이어야 되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90도거든. 근데 얘가 지금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야. 그러니까 얘가 90도여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베타가 돼.
근데 여기에 뒤에 지금 2분의 파이 곱하기 1 있는 거잖아. 곱하기 1은 홀수기 때문에 얘가 사인 베타가 되는데 몇 사분면에 있는지 보고 결정해야 되거든요. 2분의 파이 한 번 가고 베타만큼 더 갔기 때문에 2사분면에 있고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 보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국에 찾으라는 게 뭐야? 마이너스 사인 베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베타를 찾으면 되겠네요. 피타고라스 써주면 9 더하기 여기가 루트 15 아닌데? 9 더하기 7 여기가 4죠. 그죠? 그러면 사인 베타는 여기가 지금 베타가 기준각이니까 4분의 3이네요. 4분의 3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720번 자, 주어져 있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0일 때 그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최대 최소 이 문제가 있으면 방법 1 직접 그린다. 방법 2 그냥 그 부등식으로 푼다. 어떤 방법이 뭐 더 좋다, 어떤 방법으로만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제 부등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부등식으로. 그러면 가장 기본형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형은 뭐냐면 코사인 x죠. 맞나요? 그래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사인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죠. 그렇다면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2는 1과 3 사이에 있겠네요. 맞나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겠네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2 플러스 k는 k 마이너스 1과 k 마이너스 3 사이에 있겠네요. 이렇게 부등식으로 이렇게 쭉 그냥 저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풀이도 있고 직접 그려서 하는 풀이도 있습니다. 알겠죠?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요. 근데 최소값이랑 최소값을 더하면 0이 된대.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 0이에요. 2k-4가 0이다. k는 2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건 이제 치환형이네요. 얘가 지금 sin x가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sin x가 분자에만 있어도 겁을 먹고 그리기를 힘들어 하는데 분모 분자에 같이 있으면은 겁나 하기 싫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 sin x를 t라고 치환합니다. 흔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니네 지수함수에서도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때 t는 항상 0보다 크다 이걸 항상 했던 것처럼 버릇처럼 기계처럼 했잖아. 그쵸? sin x나 cosine x를 t라고 치환할 때에는 t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를 항상 기계처럼, 왜냐면 sine이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함수값만 같기 때문에 sin x를 t라고 치환하는 순간 t의 값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기 있는 녀석이 y는 t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t 더하기 2가 돼요.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자르잖아? 그러면 수학하의 유리함수야. 그죠?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이거 치환하는 거, 여기서 일로 치환하는 거, 이거가 삼각함수 유일한, 이 문제의 유일한 삼각함수 개념이고, 저기 저 줄근 거 밑에부터는 이제 수학하의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이거 되게 흔합니다. 또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유리함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되죠. 자, 분자 나누기 분모 떼기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 빼주면은 이제 5 이렇게 돼서 y는 t 더하기 3분의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대칭점이 어디냐? 대칭점이 마이너스 3,1 그려보자. 자, 마이너스 3,1을 대칭점으로 갖고 점근선 이렇게 그어지고 오랜만에 그리죠?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진작에 얘기하지. 진작에 얘기하지 그랬어. 네. 자, 이렇게 갖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0,0 대입해보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x에 0 대입, t에다 0 대입해보니까 양수예요. 그러니까 원점보다 위로 지나고 얘가 지금 분자가 양수기 때문에 두 점근선에 대해서 각각 1, 4분면과 그 다음에 3, 4분면 위치를 지나는 요런 유리함수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를 범위로 가져라. 자, 여기 마이너스 1, 여기에 플러스 1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이만큼 범위에 대하여 최대값은 여기 있네. 마이너스 1일 때. 자, 최대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3, 2분의 3이고 자, 여기 최소값은 t가 1일 때 4분의 1 이렇게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찾을 수 있고요. 이거 두 개 서로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4분의 7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리함수 꼴로 바뀌는 거 수학은 뭐 지금 고2면 1, 2년 공부한 거 아니니까 이게 전년도 거 이용해가지고 문제 내는 거 되게 많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유리함수 꼴로 바뀌는 것만큼 2차 함수 꼴로 바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를 딱 보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문자, 각, 통일. 근데 이제 각은 이미 통일이 되어 있고요. 문자를 통일시키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이 있는데 한식 속에 같이 있는데 하나는 2차식이고 하나는 1차식이면 왠지 심리적으로 1차식을 건들고 싶지만 우리는 2차식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가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임을 이용을 해서 여기 코사인 제곱 x 자리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를 대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식을 이쁘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2 사인 x 더하기 2인데요. 자, 사인 x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 t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2다가 되는데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자르면 수학상 2차 함수의 최대치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위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삼각함수였던 거고 지금부터는 그냥 2차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줘야겠죠? 마이너스를 묶어서 t-1의 제곱 더하기 3이고 위로 볼록인 녀석이고 축이 지금 1이죠. 이렇게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한 여기쯤 있겠죠? 그리고 이만큼. 자, 이만큼에 대해서 자, 최대값은 최소값 물어봤네요. 최소값. 자, 여기 있네요. 최소값. 자,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마이너스 1의 최소값을 갖는데 얘를 자 x는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그랬어요. 얘를 b라고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이건 a가 아니다. a는 x의 값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x의 값을 찾아야 돼요. 자, t를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t는 sin x였어요. 그러니까 sin x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서 이제 x를 찾으면 되고요. 자, sin x의 그래프를
문제에서 얘기한 x의 범위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이것을 a라고 하자. 자, a랑 b를 서로 곱하면 2분의 파이다. 이렇게 풀만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유형 15. 얘 왜 끝 안 나? 21까지 있어?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파이보다 작을 때 코사인 2x 더하기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요거 지금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 평행이동을 한 거지만 평행이동으로 문제 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냥 얘를 네모라고 하라. 네모. 알겠죠? 네모. 그럼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코사인 그래프는 그냥 네모인 채로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가운데를 이 네모가 되게 만들면 어느 범위에 대해서 그려야 되는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x 더하기 3분의 파이는 그러면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가 3분의 7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그려야 되는구나 라고 이 정도를 이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좀 넉넉하게 한 여기까지 그릴게요. 자, 이거 네모입니다. 네모예요. 내가 치환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그어라. y는 2분의 루트 3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문제를 풀 거거든요. 교점. 자, 그러면 여기 이것들이 이제 근으로 나오겠죠. 또는 뭐 여기 또 근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코사인 값 중에서 2분의 루트 3이다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특수각 정도는 너네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어디죠? 그렇죠. 6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가 6분의 파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네가 안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것도 알 거고 여기가 지금 2파이니까 6분의 파이만큼 빠지면은 6분의 11파이라고 하는 것도 알 거예요. 근데 이거 x 아닙니다. 이거 네모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거나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거나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6분의 11파이거나 물론 뒤에 더 있을 수도 있고 앞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넉넉하게 구해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EX는 음수가 나옵니다. 근데 X는 양수기 때문에 이건 제외. 자, 이렇게 좀 복잡한 각을 받았을 때 저걸 네모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범위를 구해놓고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좀 넉넉하게 해를 구해놓고 아닌 걸 제외시켜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풀어주시면은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다. 그러면 2x는 또 넘어가면 또 음수요? 또 음수네. 이것도 버려.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6분의 11파이다. 그러면 2x는 넘어가면 6분의 2파이가 빠지니까 6분의 9파이다가 되나요? 6분의 9파이? 맞냐? 그럼 x는 12분의 9파이. 자, 이렇게 첫 번째 x를 이제 구했습니다. 맞냐? 아닌 것 같은데? 미안. 자, 그러니까 4분의 3파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되냐? 안 돼. 선생님 얘기했잖아. 네모라고 하는 순간, 네모라고 하는 순간, 이 범위까지는 그려줘야지. 3분의 7파이가 2파이보다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넉넉하게 그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생길 수 있다고. 여기가 2파이보다 6분의 8만큼 큰 부분이니까 6분의 13파이잖아.
그러니까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6분의 13파이인 상황에 한번 찾아봐야 된다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3분의 파이를 넘겨주면은 2x가 6분의 11파이, x는 12분의 11파이인데 이 범위가 이 파이보다 작다의 x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쟤도 근인 거야. 알겠죠? 자, 근데 이렇게 풀 쓴 게 오히려 쟤를 실제로 주기도 변하게 만들고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푸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서로 더하래. 그러면 12분의 20파이가 되겠네? 그 6분의 10파이? 또 약분데? 3분의 5파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유형 16번. 자, 이것도 사인이랑 코사인이 같이 있는데 하나만 2차식이죠.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코사인 제곱은 1 사인 제곱이다 여기다 넣어도 돼요. 그래서 문자 통일시켜야 돼. 그래서 2에 1 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x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되고, 그러면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1는 0이다. 요렇게 되고요. 뭐 치환을 해도 되고, 그냥 아니면 저 사인 x 문자로 보는 거 가능해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사인 x 문자로 보고 인수분해 바로 떼가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떼길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인 x 마이너스 1 곱하기 2 사인 x 플러스 1은 0이다가 되고, 그러면 사인 x는 1이거나 또는 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그릴게요. 범위는 0에서 2파이까지. 그러니까 한번 꿀렁 이걸 그리라는 거죠. 여기가 2파이. 일단 sin x는 1은 여기에다가 1에다가 이렇게 y는 1을 그어가지고 찾으면 2분의 파이겠죠. 그 다음에 sin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위치에다가 그으면 여기 x랑 여기 x를 찾으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실제로 찾아도 돼. 실제로 찾아도 되지만 어차피 합을 구하라 그랬다면 우리가 앞에서 대칭성과 주기성을 배울 때 있잖아. 여기가 2분의 3파이란 말이야. 2분의 3파이 빼기 t, 2분의 3파이 더하기 t라고 하자면 이 두 개의 합은, 이 두 녀석의 합은 2분의 3파이 빼기 t 더하기 2분의 3파이 더하기 t니까 3파이야. 이렇게 찾으면 더 빨라. 알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게 3파이, 앞에서 하나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더해주면은 2분의 7파이가 정답인데, 자, 만약에 이제 진짜로 근을 찾아야 될 때에는 여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그어진 걸 대칭이동 시켜서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긋고 여기 찾은 다음 이걸 토대로 여기를 찾죠. 다 알고 있죠, 이거? 진짜 찾아야 될 때에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17. 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근의 개수를 y는 코사인 x와 y는 8분의 1 x의 교점의 개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교점의 개수. 자, 근데 y는 코사인 x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y는 코사인 x. 넉넉하게 그립시다. 이렇게. 넉넉하게 그릴게요. 코사인 x. 여기가 이제 2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파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y는 8분의 1 x를 그을 건데,
얘가 x가 8일 때 y가 1이죠. 내가 이걸 왜 찾냐면 어차피 코사인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보다 y가 커져 버리잖아? 그러면 저 코사인 그래프랑 y는 8분의 1 x는 절대 못 만나요. 그죠? 저 직선의 y 값이 1보다 크면 저 코사인이랑 절대 못 만난다고. 그러니까 x는 8까지만 그리면 돼. x는 8까지만. 근데 x는 8이 지금 이렇게 호도법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얘가 파이가 물론 파이 라디안이지만 3.14다라고 하는 거 중1 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집어넣어 보면 3파이가 대략 9 정도예요. 마이너스 3파이가 대략 마이너스 9 정도고요. 그러니까 3파이 가기 전에 1이 되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파이 가기 전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점을 지나고. 자, 그러면 이제 교점의 개수를 세봐라. 여기 안 만나는 겁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3파이까지 가야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3파이 가기 전에 마이너스 1이 됐기 때문에 여기선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1번. 이거 옛날에 진짜 많이 유행했던 문제 유형이거든요. 저기다가 직선 그어가지고 교점의 개수 찾는 거. 정말 이거 안 내는 학교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조금 식상해져서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많이 유행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번. 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어쨌든 간에 얘도 사인과 코사인이 하나는 2차식이고 하나는 1차식이니까 문자 통일해줘야 됩니다. 사인 제곱 자리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4,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4 코사인 x 빼기 a는 0, 이 실근을 가지도록.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내가 이 식을 4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4 코사인 x 더하기 4는 뭔가 이상해. 그죠? 여기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네요. 는 마이너스 a 라고 놓는다면 이 왼쪽에 있는 녀석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교점을 갖도록 으로 문제가 바뀌죠. 맞나요? 그리고 지금 코사인 제곱 x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 t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고요. y는 4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와 y는 마이너스 a가 교점을 가지도록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고, 이것도 이렇게 딱 자르면, 그러면 너네가 수학상 2차 함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녀석을 저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y는 마이너스 a를 그어서 교점을 가지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치환을 한번 해보면은 는 4에 t 마이너스 분수 실화야?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얘가 아래로 볼록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니까 한 여기쯤이 플러스 1, 한 여기쯤이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에서부터 이 사이인데,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5라는 함수값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면은 4 더하기 4 빼기 4니까 여기가 4라는 함수값이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5까지 이 2차 함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y는 마이너스 a를 그을 건데 y는 마이너스 a는 y축과 수직한 가로로 평행한 직선이고요. 4보다 아래쪽에 그어야 교점을 가지죠. 더 아래쪽도 되는데 마이너스 5보다는 위에 그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점을 가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라는 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얘가 y는 마이너스 a가 이렇게 그어지고 이렇게 그어지고 이렇게 그어진다라고 했을 때 4보다는 작거나 같은 쪽에 그리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에 그어져야 교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와 플러스 5 사이에 있다. 정답이 2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19번 자,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부등식의 해가 이것일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켰지만 평행이동으로 푸는 놈 한 놈도 없고요. 네모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 범위에 대해서 x-4분의 파이를 네모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부터 4분의 7파이까지를 그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네모를 한번 그려봅니다. 코사인 네모 좀 넉넉하게 그릴게요. 넉넉하게 이렇게 4분의 7파이면은 2파이보다 좀 덜 가지만 넉넉하게 2파이까지 그릴게요. 이렇게 넉넉하게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2파이까지 그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 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얘기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아래에 있거나 다 있는 영역을 찾아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y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그어보면 코사인 그래프가 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는 여기거든요. 여기가 되는데 중요한 건 요 x들인데 요 x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바로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위에다가 얘들 어차피 90도보다 작은 각에 대해서만 특수각을 외웠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y는 2분의 루트 2를 그어보면 그러면 이제 요 90도보다 작은 2분의 루트 2를 만드는 특수각 4분의 파이를 알 수가 있고, 근데 이 4분의 파이가 이 길이가 4분의 파이라면 여기가 파이일 때 요 길이도 4분의 파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는 4분의 3파이가 되고 여기도 4분의 파이니까 여기에서의 x의 값은 4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x는 4분의 3파이, x는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네모는 4분의 3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모의 값이 나와요. 근데 네모가 원래 x-4분의 파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x-4분의 파이를 넣어놓고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다 더해주면 x는 파이에서 4분의 6파이니까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다. 아직도 안 끝났네. 자, 그럼 베타가 얘고 알파가 얘인데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빼기 알파는 2분의 파이고 사인 2분의 파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죠. 3번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뭐야 1이죠. 미안 5번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괴로워. 안 괴롭냐? 난 괴로워. 근데 끝이 보인다. 자, 뭐야, 왜 똑같은 문제 같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비슷하냐?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2차식과 1차식이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 제곱 자리에 1 코사인 제곱 들어갑니다. 2 곱하기 1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 크거나 같다 0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1, 2, 1, 1 뿔마 코사인 x 플러스 1 2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코사인 x를 문자처럼 보면은 2차 부등식이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제 사이값이죠.
그래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려보죠. 0에서 2파이까지 했으니까, 자, 이렇게 2파이까지 그리면 되고, y는 마이너스 1, 그어. y는 2분의 1, 그어.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코사인이 그 사이에 있거나 또는 다 있어도 된다는 거니까 저 부분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잖아요. 특수각이니까 알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입니다. 그 말은 이만큼의 길이가 3분의 파이라는 거니까 이만큼의 길이도 3분의 파이여야 돼서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뒤로 가면 3분의 5파이. 그래서 범위는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5파이. x는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5파이가 되죠. 알파랑 베타를 서로 더해라? 그럼 2파이. 뭐지 이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저 사이에 있다는 거니까요.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없었으면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답을 쓸 때 한번 끊어줘야 되지만 등호가 있기 때문에 저기도 포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형 21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져 있는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이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일단은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일단 이 녀석을 x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생각해줘야 된다 이거야. x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생각한다. 그게 무슨 얘기야? 수학상을 떠올려야 된다 이거야. 자, 저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다. 저 2차 함수가 x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런 포지션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위에 있다는 것은 곧 교점이 없다는 것이고 곧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써주면 되는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도록 합니다. 자, B'의 제곱이니까 2 사인 세타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그러면 2 사인 세타 플러스 1의 제곱이 4보다 작으면 되고, 제곱 뻗기면 2 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으면 되고, 1씩 빼주면 2 사인 세타가 1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으면 되고, 2씩 나눠주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3 사이에 있는 세타 값의 범위를 찾아라 이거예요. 세타는 0에서 2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사인을 0에서 2파이까지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근데 얘가 y는 2분의 1과 y는 마이너스 2분의 3 사이에 있는 범위를 찾아야 되죠. y는 2분의 1 여기다 긋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은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다는 것은 여기야. 이만큼. 그래서 저 x의 범위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6분의 파이죠. 여기가 6분의 파이면 여기가 파이니까 여긴 6분의 파이만큼 더 파이에서 뒤로 갔어야 되니까 6분의 5파이일 거고, 여기는 2파이니까. 그래서 그 범위는 여기랑 이만큼이 되니까 x는 0보다 지금, 야, 여기 지금 등호 없죠? 등호 없는 거 조심하세요. 0보다 크고 6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x는 6분의 5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자, 이렇게 이제 x의 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잠깐만. 내가 등호 조심하려 놓고, 자, 세타 0 포함입니다. 세타가 0 포함이니까 여긴 0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